뉴턴이 돈을 잃었어. 그 천재 뉴턴. 버블. 좌절 단계를 겪고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실화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해버리고 올라갔잖아요. 진짜 와 채널 고정. 코인사이트 인터뷰. 안녕하세요. 코인사이트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증권가 최초로 비트코인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하신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전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이자 현재 체인파트너스에서 애널리스트로 계시는 한대훈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를 저희 코인사이트에서 들려주실 건가요? 버블이란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버블. 제가 발라드를 좋아해서. 발라드를 좋아하시는 한대훈 님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버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버블이라는 말도 많고 아직 버블이 아니다라는 말도 많은데 사례를 보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버블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가 다 알고 싶었던 그거잖아요. 그러면 채널 고정. 버블.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 아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보셨을 그래프인 것 같아요. 각종 뭐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많이 엄청 봤어요. 참 제 주변에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왔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 주변에서 1차 하락이라는 사람도 있고 2차 하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왔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인류 역사상 버블의 그래프들은 하이먼 민스키라는 이 뭐 유명하신 분이 많이 좀 발표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좌절 단계를 겪고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아하. 그렇게 보고 있어요. 1차 하락이라고 하기엔 좀 많이 하락을 했죠. 네. 그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 하나의 그래프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스포를 하시면 채널 고정. 버블. 우선 남의 버블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혹시 뉴턴 아시죠? 나 알죠. 뉴턴이 돈을 잃었어요. 그 천재 뉴턴이. 돈을 잃었다고요? 그래서 뉴턴이 그 당시에 이제 남긴 명언이 있는데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라는 명언을 남기셨죠. 이때 뉴턴이 한 200만 파운드, 지금으로 따지면 20억 원 정도를 돈을 날리신 거예요. 버블로 인해서. 뭐 버블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한 20억 원 정도를 날리셨는데 와. 그 남해 버블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남해 버블은 영국 정부가 남미와의 무역을 전담할 목적으로 설립한 일종의 공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형식적인 목적이었고 사실은 영국 정부의 그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였습니다. 그 남해 회사가 그 당시 이제 남미를 장악한 스페인이라는 나라 때문에 상당히 참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은 노예 무역을 통해서 이 남해 회사의 수익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그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 스페인에서 이익금의 25%를 스페인 국왕에게 납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이 당시 남해 회사에서는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남해 회사는 노예 무역 대신에 금융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업종 변경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었어요. 남의 회사가 금융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다음에 영국 정부에게 회사 주식을 공개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IPO 같은 건데 이렇게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당시 이제 3,100만 파운드의 국채를 전액 인수하겠다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국채에 대해서 인식이나 신뢰도 자체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배당을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높아지면서 이제 남의 회사의 이제 주가가 굉장히 이제 급등을 하게 되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네. 남의 회사의 주가가 저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하이먼 미스키 모델처럼 이제 그렇게 급등을 하고 있죠.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뉴턴께서도 저기에 이제 투자를 하신 거죠. 오 마이 갓. 올라가는 말에 이제 탑승을 하신 거죠. 근데 이 남의 회사가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로빈슨 크루소의 작가인 데니얼 디포라는 사람도 여기 이제 투자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국 정부가 이게 너무 과열이 되자 당시 이제 버블법, 버블 액트라고 하는 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투자 열기가 급속하게 꺾였고 저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버블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 투자를 했었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남의 버블로 인해서 많은 투자금을 날렸고 이게 인류 최초의 버블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버블. 두 번째는 그 튤립 버블이에요. 네.
언론을 뜨겁게 달구셨던 분인데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CEO입니다. 이분이 예전에 그 뉴욕에서 열렸던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이 버블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과거에 튤립 버블이라고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갑자기 궁금한 용어가 나오죠. 튤립 버블은 또 뭘까요? 그러니까 튤립 버블이 튤립 뭐야? 버블은 튤립,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꽃이죠.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제 버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시 귀족들이 튤립이 이쁘잖아요. 과시할 수 있고 하니까 너도 나도 이제 사들이기 시작을 해요. 속칭 이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는데 튤립이 없어서 못 팔게 됐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렇게 튤립의 가격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과시욕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튤립이 사실 저렇게 비싸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제일 비쌌을 때가? 50배 이상. 예, 50배 이상 올랐죠. 불과 한 달 동안에 50배 이상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 그냥 시드는 건데 그쵸? 없어지는 건데. 근데 이게 그 당시는 이제 그 귀족들이 뽐내려고 많이 샀죠. 그러면서 이제 튤립 투기 현상이 나타나고 결국에 저 50배 이상 오른 이후에 튤립의 가격도 급락을 하게 되면서 튤립 버블도 역시 꺼지게 됩니다. 남해 버블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버블법을 제정을 했잖아요. 근데 네. 튤립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뭐 개입을 해서 이게 꺼진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자각을 한 걸까요? 둘 다죠. 정부에서는 사실 뭐 어떤 이제 법을 이제 제정을 하진 않았는데 사람들도 그 맨 처음에는 이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다 튤립을 샀다가 결국에는 이 튤립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뭐 몇 달 있으면 시들고 하니까요. 자각을 하기 시작을 했죠. 튤립 가격이 너무 좀 비이상적으로 올랐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튤립 버블이 꺼지게 됐습니다. 다이먼 그분이 뭐 최근에 결국에 본인이 틀렸다라고 맞아요. 인정을 하셨잖아요. 사들이고. 네, 비트코인 가격을 많이 떨어뜨리시고 막 그러셨는데 그분이 이제 튤립 버블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게 뭐 보이는 실체가 없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굳이 버블을 따지자면 이 튤립 버블보다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IT 버블인 것 같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 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통신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이름에 무슨 닷컴만 들어가면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도 사실 블록체인에 블록만 들어가고 체인만 들어가고 크립토만 들어가도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IT 버블이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제 IT 버블을 먼저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 사실 인터넷이 이제 개발이 됐잖아요.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산업들의 이제 기업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많은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했지만 그 당시 이제 인터넷 뭐 아시잖아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지금이랑 비교하면 사실 인터넷도 많이 느리고 그랬죠. 네. 각종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러한 닷컴 버블도 깨지게 됐습니다. 이게 그 당시 이제 나스닥 미국의 기술주들의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가 그 90년대에 1010% 급등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실망감이 나타나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하락을 했었죠. 떨어졌다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 주가가 다시 오르고 있어요. 그 전에 상승 고점을 이제 돌파해가지고 더 위로. 돌파를 했죠. 이게 이유가 4차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IT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이 여기에 좀 발현이 되면서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비트코인이 버블이라고 하면은 이게 4차 산업의 핵심이 되는 암호화폐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은 나중에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화 이후 다시 이렇게 저도 같이 해야 되나요? 버블. 제가 이 비트코인이 IT 버블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과연 이때 IT 버블은 어떻게 나타났을까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IT 버블의 시작은 96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진 보시면은 이게 지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죠. 네. 1996년에 통신법에 이제 서명을 하십니다. 통신법이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상호 연계된 전자 네트워크 전달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디지털 시대를 위해서 투자와 개발을 활성화하겠다. 뭐 그러한 이제 정책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미국 통신업계들의 지각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활발하게 M&A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영 효율화 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IT 버블 때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역대 최고 수준이었어요. 이렇게 그 당시에 미국 기업들이 실적도 좋았고 미국의 경제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IT 업종에 이제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아까도 그 IT 버블이 나타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라는 패러다임이 등장한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높았는데 정책이 맞물리면서 결국에 자금이 좀 몰려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미국 기업들이 당시에 굉장히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돈들이 들어오면서 미국 아까 나스닥의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돈이 벤처 캐피탈로 뭐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어디로 유입이 됐다? 예, 그 당시 이제 미국의 벤처 캐피탈,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밸리, 이제 IT 기업으로 다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뭐 지금은 사라졌지만 뭐 코즈모닷컴이라든지 패츠닷컴, AOL 이런 주가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너무 느렸던 서비스 속도라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이 결국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 3월에 결국에 주가의 버블이 깨지게 되죠. 근데 이게 오늘날이랑 참 비슷해요. 이게 롱 블록체인이라는 회사랑 제가 코닥이라는 회사 주가를 가지고 왔는데요. 롱 아일랜드 아이스티라는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스티 만드는 회사인데 얘네가 기업 이름을 롱 블록체인으로 바꿨습니다. 실화예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이스티 회사에서 왜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러게요. 너무 신기하다. 혹시 유통 채널을 뭔가 블록체인을 바꾸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때 정말 아이스티 회사였는데 사명을 롱 블록체인으로 바꾸면서 주가가 500% 폭등을 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이 주식을 산 사람들도 그냥 이유도 모르죠. 아, 블록체인이다 이러고. 그리고 저 주가 차트 보세요. 이게 저 살벌하게 올라가잖아요. 진짜 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이게 물어보니까 얘네가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바로 이제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투자자들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래서 공시를 하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그 다음에 공시를 했어요. 지금 당장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를 하진 않는다. 다만 이제 관심은 있다. 이런 정도로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낮았던 기업이 저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네. 그 옆에 또 코닥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코닥은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카메라 하면은 필름 만드는 회사였는데 사실 요즘 디지털 카메라 나오면서 필름 쓰세요? 안 안 써요. 쓰잖아요. 코닥이라는 기업 자체도 많이 쪼그라들었었는데 얘네가 코닥 코인을 발매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암호화폐 이제 기술을 처음으로 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역시 날카롭게 급등을 했습니다. 올랐다가 예, 또 물론 지금 당장 이게 코닥 코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크로에라는 회사도 그 회사 이름은 크립토. 근데 암호화폐가 크립토 커런시잖아요. 그 당시 기업 역시도 주가가 2000% 이상 폭등을 했었습니다. 이거 보면 사실 우리가 예전에 IT 버블 때도 닷컴만 들어가면은 다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블록체인의 체인, 그 다음에 크립토만 들어가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T 버블은 지금의 그 상황과 많이 좀 비슷하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블. 그러면 이제 과연 암호화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근데 잘 되겠죠라고 믿고 있어요. 아 네.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IT 버블도 결국에는 2000년 3월 이후에 그 IT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시 IT 주가는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쵸 한 10몇 년 지난 후. 물론 저희가 10몇 년 동안 뭐? 이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네. 사실 비트코인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상용화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결국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올 때까지는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지금이야 비트코인 가격이 뭐 연초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믿고 싶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예. 믿고 싶습니다. 특히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뭐 세계 경제 포럼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쓰일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UN 보고서에서는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꿀 핵심 기술의 하나로 이제 지목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그런 블록체인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 되는 아니면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동력은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아까 미국 IT 버블 때 투자 자금들이 이제 많이 몰려오면서 이 IT 버블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사실 그때랑 상황이 많이 비슷해요. 미국 기업들이 실적도 좋고 미국 경제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할 마땅한 대상만 있으면은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됐습니다.
판이 깔아진 거죠. 네, 판은 만들어졌습니다. 네. 벤처 캐피탈도 실제로 지금 이제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요. 미국 기업 전체로도 2조 달러 이상의 현금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몇 년 전부터 뭐 스타트업 붐이 일면서 뭐 벤처 캐피탈에 유입되는 자금도 지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업에서 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미국에는 되어 있는 건가요? 미국에서는 사실 이 블록체인만 놓고 보면은 올해부터 이 관련 ETF가 나왔어요. 네. 사실 미국 기업들도 이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이 블록체인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아직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IT 법을 보면은 이제 빌 클린턴이 통신법에다가 사인을 한 이후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아직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돈은 지금 유동성은 많고 그러면 결국 조만간 그때랑 다르게 어떻게 날카로우신데요? 네네. 그때랑 다르게 아직 이게 없으니까 네. 지금.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거 풀어주자라고 서명은 안 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 12월부터 미국 시카고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됐고 네. ETF 상장도 조심스럽게 지금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도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거지 각 기업들이 이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어떠한 그런 액션이 없을 뿐이지 사실 뭐 그때는 그 막혀 있었던 법을 풀었었던 거고 지금은 관련된 법이 없는데 더 풀라라고 하는 법이 나오긴 힘들고요. 아, 그래서 지금 관련된 법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제도권으로 흡수가 되고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사실 이렇게. 규제도 좀 생기겠죠. 뭐 관련 네. 규제도 생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 건전해지는 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되게 좀 불안하잖아요. 막 묻지마 투자도 많고, 그다음에 다음 관련 회사들도 많이 법규도 생겨나고. 없고, 그다음에 이상한 회사들도 많은데 네. 이게 정말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투자자들이 믿고, 그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그게 더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그렇게 조성이 되면은 이 자금이 뻥 뚫어지면서 몰라요. 버블. 그래서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네. 그 IT 버블 때 저렇게 풍부한 유동성이 유입이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와 비슷한 자금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투자 규모가 6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지금 뭐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뭐 작년 자료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뭐 내년엔 더 늘어나겠죠. 여기서 이제 투자 규모가 사람들이 그 코인마켓캡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마켓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뭐 네, 그 벤처 캐피탈 투자는 거예요.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에서만 뭐 거래 대금이 10조가 넘는데요. 뭐, 네. 지금 뭐 분위기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규제를 하지만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아까 뭐 코닥이라든지 머스크 같이 여기에 정말로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규모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그다음에 블록체인이 생각보다 저희 생활에 많이 깊숙이 좀 침투해 있어요. 비트코인 ATM기 써보셨어요? 제가 작년인가 샌프란시스코에 갔다가 있어서 한번 해봤어요. 이제 일부러 찾아갔었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사실 보진 못했거든요 아직. 아직 있다는 보지 말만 못했어요. 들었고. 예. 근데 지금 비트코인 ATM기도 이렇게 도입이 되고 있고 유명한 투자 그 관련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가 원래 뭐 주식, 채권, 환율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암호화폐란이 새로 추가가 됐더라고요. 이 지표를 계속 보는. 네, 이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추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점차 우리 실생활로 좀 많이 파고들고 있는 것 같아요. 12월에는 그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이 됐고 그 윙클보스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사실 비트코인 내에서는 큰 소리를 또 내시는 분이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ETF 상장하겠다. 결국에는 상장이 실패가 됐는데 아마 올해 또 시도를 하실 것 같아요. 적어도 작년보다는 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점차 금융권, 뭐 제도권으로도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블.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워렌 버핏이 2014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비트코인이 신기루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어요. 단순히 송금 수단에 그칠 것이다 라고 대부분 비트코인을 좀 평가절하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비트코인은 송금 수단을 넘어서 이미 뭐 결제 수단으로서의 지위도 확보를 해가고 있고 여기와 파생된 여러 산업들이 지금 뭐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워렌 버핏이 뭐 4년 지난 지금에서 당신 틀써 이게 아니라
침이 튀겼어요. 네. 다시. 죄송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미스트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4년이 지난 지금 와가지고 워렌 버핏이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측력이 뛰어나신 브루인 워렌 버핏조차도 예상을 못할 만큼 실생활의 변화라든지 산업과 기술의 발전이 좀 빨리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좀 가격이 그럴 수 있지만 뭐 길게 봤을 때는 좋은 가격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버블. 여러분 지금까지 비트코인 버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비트코인 버블은 흔히 비교당하는 남의 버블과 튤립 버블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비트코인 버블은 IT 버블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 대훈님 오늘 코인 사이트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실까요? 이런 거 처음 해봤는데 되게 낯설고 재밌네요. 낯설고 재밌다. 네. 그렇다면 다음 출연 확정. 제가 이거 술버릇을 고치든지 술을 끊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좋아요, 구독 누르셨나요? 저요? 네. 유튜브 안 하는데요. 반전? 무슨 소리예요? 아 그냥 해본 소리다. 깜짝 놀랐잖아요. 오늘 가서 이제 누를게요. 오늘 가서 누르신다고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안녕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아요, 구독, 안녕! 우!